1929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 미국 주식시장의 90%가 흔적도 없이 증발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영원한 부를 약속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고층 빌딩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거리는 하루아침에 직장과 전 재산을 잃은 실업자들로 넘쳐났고, 평범한 가장들이 알카포네 같은 마피아가 적선하는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해 추위 속에서 길게 줄을 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찬양하는 자본주의의 가장 끔찍한 민낯, 경제 대공황의 참상입니다. 역사는 이처럼 핏빛 폭락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잔인한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필코 QQQ, QLD, TQQQ를 모아나가야만 합니다. 자본주의가 붕괴할 뻔했던 1929년의 대공황, 끝없는 탐욕이 만들어낸 거품이 무참히 터져버린 198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그리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킨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까지, 이 끔찍한 역사의 패턴과 그 이면에 숨겨진 달러의 비밀을 제대로 알게 되신다면 여러분은 당장 내일 아침이라도 나스닥 시장에 여러분의 생존 자금을 밀어넣게 될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황금 만능주의가 팽배했던 1920년대, 미국은 그야말로 끝을 모르는 호황기를 누렸습니다. 100만원만 있으면 은행에서 그 10배인 1000만원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출해주던 광란의 투기장이었습니다. 유명한 경제학자 어빙 피셔조차 주가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영구적인 고점에 도달했다고 호언장담하며 대중의 탐욕을 부추겼습니다. 끝없이 오르는 주가에 취해 사람들은 빚을 내어 주식을 사고, 그 주식을 담보로 또 빚을 내는 미친 짓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성은 결국 무너지는 법입니다. 1929년 검은 목요일을 기점으로 모든 환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주식 시가총액의 90%가 허공으로 사라졌고, 수만 개의 회사가 연쇄 파산했으며 미국 은행의 3분의 1이 영원히 문을 닫았습니다. 한때 부를 과시하던 사람들은 쓰레기통을 뒤지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역사의 단면을 마주하면 주식 투자가 두려워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본능입니다. 특히 2배의 수익과 손실을 내는 QLD나 3배의 엄청난 변동성을 가진 TQQQ 같은 상품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할 패가망신의 지름길이자 위험한 도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폭락장이 오면 내 돈이 녹아내릴 것이라는 공포가 여러분의 이성을 마비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공포에 사로잡혀 역사의 이면을 보지 못하면 평생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역사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매우 소름 돋는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경제 대공황이라는 처절한 뼈아픈 경험 이후 세상의 룰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국은 브레튼 우주 체제를 통해 달러를 세계의 유일한 기축 통화로 만들며 절대 권력을 쥐었습니다. 금 1온스를 35달러에 교환해주겠다는 굳건한 약속으로 전 세계의 신뢰와 부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셜 플랜을 통해 막대한 달러를 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럽에 뿌리며 세계 경제의 숨통을 장악했습니다. 달러가 곧 권력이자 세계의 혈관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끝없는 베트남 전쟁의 늪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막대한 무역 적자로 인해 달러의 가치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각국이 달러를 들고 와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자 미국 정부 금고의 금이 바닥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1971년 닉슨 대통령은 금 태환 정지를 기습적으로 선언합니다. 이것이 세계 경제의 판도를 뒤바꾼 닉슨 쇼크입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달러는 금이라는 실물 자산의 무거운 족쇄에서 영원히 풀려났습니다.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화폐를 오직 미국 정부의 신용과 군사력만으로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마법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화폐를 무한정 찍어낸다는 것은 곧 돈의 가치가 끝없이 무자비하게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의 가치 하락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끔찍하게 파괴하는지 1970년대 영국의 상황을 보면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돈을 마구 찍어낸 대가로 인플레이션은 무려 2자릿수로 치솟았고, 어제 100원이던 빵이 오늘 200원이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살인적인 물가에 쓰레기 수거원부터 묘지를 파는 관리인까지 생존을 위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거장 파업을 벌였습니다. 거리에는 치우지 못한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악취가 진동했고, 사람들은 뼛속까지 시린 겨울의 추위 속에서 난방 연료조차 구하지 못한 채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땀 흘려 일한 노동의 가치는 끝없이 추락했고, 주머니 속의 화폐는 불쏘시개만도 못한 휴지 조각이 되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금을 쥐고 있는 자들, 은행 예금만 믿고 있는 순진한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자본주의의 가장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금인 인플레이션이
여러분의 피 같은 자산을 매일 도둑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 번 돈을 안전하다는 착각 속에 은행에 가만히 두는 것은 매일 조금씩 내 돈에 불을 붙여 태우는 것과 완벽히 같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서 받는 알량한 이자로는 결코 치솟는 물가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더 빠르고 강력하게 내 자산을 불려줄 무언가를 기필코 찾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 경제의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압도적인 혁신 기업들, 즉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입니다. 여기서 1980년대 일본의 버블 경제를 떠올리며 나스닥도 언젠가 저렇게 무너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당시 일본은 도쿄 땅을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정상적인 광기와 거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은행들은 집값의 120%까지 대출을 해주는 미친 짓을 벌였고 야쿠자 같은 범죄 조직들까지 주식과 부동산에 수백억을 쏟아부으며 거품을 키웠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20위 안에 무려 14개가 일본 기업이었고 그중 절반이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는 은행이었습니다. 기술 혁신이나 실질적인 가치 창출이 아닌 오직 빚으로 쌓아 올린 탐욕의 모래성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일본 정부가 금리를 올리자 그 화려했던 거품은 처참하게 터져버렸고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라는 끝없는 수렁에 빠져 아직도 허덕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참혹한 몰락을 보며 주식시장의 붕괴를 두려워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나스닥, 우리가 투자해야 할 QQQ는 과거의 일본과 뼛속까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일본의 버블이 내수시장과 부동산 담보대출에 의존한 속 빈강정 같은 금융업의 거품이었다면 미국의 QQQ를 구성하는 기업들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처럼 전 세계인의 일상을 지배하고 미래를 창조하는 압도적인 기술 독점 기업들입니다. 스마트폰, 거대한 플랫폼, 세상을 뒤바꿀 인공지능, 인프라의 핵심인 클라우드 등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고 막대한 현금을 끊임없이 창출해내는 진짜 권력이자 실체입니다. 이들은 결코 허상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자본주의의 정점이자 인류 발전의 엔진입니다. 결정적으로 미국은 과거 대공황의 뼈아픈 실수를 2번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할 위기에 처했을 때를 생생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공황의 역사를 평생 깊이 연구했던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려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며 전례 없는 무제한 양적 완화를 단행했습니다. 시장에 무려 4조 5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미친 듯이 쏟아부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공포에 빠져 경제가 멈췄을 때도 미국은 단 1초의 주저없이 돈 복사기를 최고 속도로 돌렸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면 미국 연준은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개입하여 천문학적인 달러를 살포하고 자산시장을 결사적으로 방어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QQQ, 그리고 나아가 QLD, TQQQ에 주목해야 하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이유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필연적인 화폐 가치 하락과 그에 따른 자산 가격 상승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정부는 살기 위해 무조건 돈을 풀고 그 어마어마하게 풀려난 돈은 결국 가장 우량하고 혁신적이며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 즉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로 폭포수처럼 흘러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안전한 QQQ에 머물지 않고 굳이 위험해 보이는 QLD, TQQQ라는 레버리지를 활용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이 훨씬 더 빠르게 변하고 물가가 더 잔인하게 오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지수를 1배로 추종하는 QQQ만으로는 끝없이 타오르는 인플레이션의 거대한 불길을 완벽히 피해가며 넉넉한 불을 쌓기란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당신이 투자한 자산이 2배가 되기를 10년, 20년 기다리는 동안 당신이 당장 살아야 할 아파트값과 당신이 늙어가며 반드시 치러야 할 병원비, 생활비는 3배, 4배, 아니 그 이상으로 잔인하게 뛰어오를 것입니다. 거북이처럼 걸어서는 포식자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버리지라는 무기를 들어야 합니다. QLD는 2배, TQQQ는 3배로 자본주의의 성장 엔진에 강력한 터보를 달아줍니다. 당신이 지쳐 잠든 사이에도 미국의 최고 천재들은 당신의 부를 증식시키기 위해 연구실에서 필사적으로 일합니다. 그들의 눈부신 혁신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부의 파도를 우리는 레버리지라는 가장 강력한 보드를 타고 남들보다 더 빠르고 더 멀리 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불공평한 자본주의에서 평범한 우리가 계층을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입니다. 물론 검은 목요일이나 리먼 사태,
코로나 폭락장처럼 시장이 반토막나고 TQQQ가 80%, 90% 이상 하락하며 계좌가 녹아내리는 공포의 순간은 앞으로도 반드시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남의 돈을 영끌해서 빌려 투자했던 과거의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하고 목숨을 끊었던 비극의 역사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레버리지는 빚을 내어 단기간에 승부를 보려는 탐욕의 눈먼 자를 가장 빠르고 비참하게 파멸로 이끌지만 폭락을 견딜 여유 자금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준비된 자에게는 부자가 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마법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감당할 수 있는 여유 자금으로 시장의 잔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긴 호흡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내 분수에 맞지 않는 탐욕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내 인생에서 부자가 되기 위한 시간을 단축하는 가장 효율적인 엔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90%의 끔찍한 하락을 겪고도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야성의 심장과 끝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우상향한다는 미국 자본주의의 회복력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흡혈귀가 우리의 피 같은 불을 완전히 갉아먹기 전에 우리는 기술 혁신의 최전선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기업들의 소유권을 쟁취해야 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노동 가치가 헐값으로 떨어지고 당신이 쥐고 있는 화폐가 그저 휴지 조각이 되어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만 보며 한탄하시겠습니까? 쓰레기 더미를 뒤지던 1930년대 미국의 실업자, 얼어붙은 방에서 추위에 떨던 1970년대 영국의 노동자들의 처참한 비극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화폐 환상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우리의 잔혹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폭락의 공포를 이겨내고 꾸준히 기계적으로 QQQ, QLD, TQQQ를 모아가는 사람만이 이 잔인하고 냉혹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는 항상 세상을 끝장낼 것처럼 두렵고 영원할 것 같지만 시장은 언제나 그 위기를 딛고 전 고점을 돌파하며 더 높은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고 역사의 거대한 파도에 당당히 올라타시길 바랍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과 당신 가족의 미래를 지킬 생존 배낭을 챙기십시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